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와 함께 일자리 정보 또 일자리를 얻기 위한 중요한 정보 준비해 오셨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정보를 늘 소개해 주고 계시죠. 오늘 정보 알려주십시오. 예,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메트로 수소 차량 사업소에서 경비원을 한 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형태고요. 이 접수 마감이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수소 차량 사업소 관리팀의 방문 접수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정보는 서울시 문화재 경비 인력을 지금 24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직 형태로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문화재보존팀에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부담금 부과징수원을 강북구청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5분을 지금 뽑고 있고요. 계약직 형태로 이번 주까지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일자리는 광화문 광장 시설 보수원을 한 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형태로 접수 기간이 5월 28일, 29일 이틀간입니다. 이 접수 기간에 유의를 하시고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행정사무원을 한 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5월 26일까지 마감이고요.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접수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취업 전쟁 아닙니까? 요즘 취업난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요? 예, 요즘 그 취업을 준비하는 세대가 네. 꼭 청년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뭐 가깝게 보게 되면 이 고등학생 때부터 네. 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깝게 입사 지원서 같은 거를 처음 써보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보통 쓰는 그 서류야 간단하게 인적 사항만 이렇게 기입하면 되지만 네. 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3 때 조금 다릅니다. 이 실제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 취업을 위해서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뭐 작성하는 경우도 네. 생기게 되고요. 또 전문대학이나 또 4년제 대학생들이라면 최근에는 그 취업 전에 인턴 채용에도 지금 도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적게는 뭐 몇십 개, 많게는 뭐 몇백 개까지 지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는 것은 사실 뭐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요, 네. 이 직장인들도 사실 경력 이직이란 걸 하게 되면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여기에 좀 더 하나 추가가 됩니다. 경력 기술서까지 또 네. 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양의 그 서류를 또 적게 되고 또 육아나 개인 사정으로 좀 이게 휴식기를 가졌다가 다시 또 직장으로 돌아오시는 이런 그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나 중장년층까지 또 기존의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이나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그 1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폭넓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이력서를 작성할 일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때 뭔가 이렇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무엇인가 오랜만에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긴 아는데. 네. 예. 뭐 저희도 왜 사실 그 운전을 좀 오래 안 하다가 하면 앞으로는 가는데 이게 조금 어색하고 예,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똑같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에서 흔히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고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취업 준비에서 뻔한 실수 그리고 패턴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업자별로 실수하는 그 양상이나 태도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많이 다르죠. 예. 먼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즘 고졸 취업이 사회적으로도 열풍이고 고졸 예.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반가운 일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분들은 어떤 실수를 좀 패턴적으로 많이 하시는지 예.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대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을 보통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네.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 학교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분께서 오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좋다. 사실 이렇게 그 가이드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 이걸 좀 응용해서 나의 글을 써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착합니다. 일단 네. 알려준 대로. 그냥 그 가이드대로 그대로 교육받은 대로 작성을 해옵니다. 이거는 조금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뭐 사실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면 50명 학생한테 내주면 50명 똑같은 서류가 사실 네.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좀 들여다보면 뭐 다 좀 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좋다, 뭐 성실하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들 이런 거를 사실 주류를 이루고 뻔한 거죠. 예, 뻔한 얘기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학생이 공부 잘한다 뻔한 얘기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단점을 너무 자세하게 써요. 예, 단점
단점을 읽어보면은 과거에 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괜찮다라던가 좀 왜 저희 성인들은 좀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너무 그 본인이 크게 아팠었다라던가 뭐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던가 이런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쓰는 부분이 좀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단점을 크게 부각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부각하지 말고 자신의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네. 그 가이드 받았던 내용들,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기반으로 본인의 글을 좀 쓰도록 좀 더 시간을 투자해라. 좀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뻔한 실수가 나오는 예. 것들을 뭐 남의 샘플처럼 똑같이 예. 이름만 바꿔 쓴다든지, 많이 있죠. 예. 예. 단점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낸다든지, 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뭐 남의 답안지를 보면서 답만 적었어야 되는데 이름도 남의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좀 경험 부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턴을 지원하거나 신입사원에 도전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 청년 구직자들 실수 안 할 것 같지만 사실 네.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우선 제가 2년제 대학 학생들을 좀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네. 이 학생들 대상으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학년 1학기 때 보통 회사를 그 지원하는 이제 시즌이 되겠는데요. 네. 이때 사실 뭐 고등학생 때 교복 입고 찍었던 사진을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성의 없네. 예, 너무 성의가 없죠. 네. 아니면 본인 그 생각에는 이쁜 거죠. 뭐 머리가 노랗다거나, 네. 예, 뭐 빨갛다거나, 예, 제발 양복 입은 사진을 꼭 준비를 네. 해라. 좀 네. 예,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학생들만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남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 군복 입은 사진 그대로 붙여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좀 양복 입은 사진을 예, 반드시 좀 준비를 해달라.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한번 제가 불러가지고요.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라 사실 그래요? 사진 새로 찍어야 돼요? 돈 드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런 사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본인이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 투자해서 사진을 좀 찍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 예. 시절 이야기만 작성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2년제다 보니까 네. 경험이 좀 짧아요. 2년 예. 동안의 얘기를 풀 게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고등학생 때 얘기, 중학생 때 얘기를 적어와요. 자기소개서에. 네. 그래서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기업체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이 친구가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가장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옛날 얘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대학 시절 안에서 있었던 경험을 소재로 반드시 글을 써다라는 전 꼭 조언을 해줍니다. 네. 그래야 인사 담당자들도 읽을 때 이 친구가 대학 시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이 직무에 지원했으니까 한번 뽑아봤을 때 같이 일했을 때 괜찮겠구나. 이렇게 글을 읽고 평가하는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게끔 이런 소재를 또 최신의 글로 좀 써보시는 거 이런 점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흔한 실수, 뻔한 실수로 나오는 게 자소서 쓰면서 다른 회사 이름 쓰는 거. 그렇죠? 예.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담당자가 받아볼 때 자기네 회사 아닌 회사에 지원한다 그러면 정말 보지도 않겠죠. 정말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회사 직무를 보고 우리 회사를 알고 지원을 했어야 그러게요.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은 본인이 보통 쓰고자 하는 회사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름만 바꿔서 넣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회사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막 이름을 쓰다 보면은 네. 그 다 찾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실수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러게요. 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취업을 이분들이 뭐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네.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제 좀 떨려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취업이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잠깐만 좀 현황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요즘 취업 경쟁률이 통상적으로 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일단 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지난 17일 날 네. 주말에 좀 조사 발표한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 경쟁률을 보시면 32.3대 1. 예, 이게 상당히 큰 경쟁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전국 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 여기를 좀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3대 1 정도 돼도 힘들 텐데 네. 32대 1이니까. 그렇죠. 예, 뭐 10대 1만 돼도 대단히 많다. 네. 10명 중 1명이란 얘기인데 32명 중에 1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네.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2013년 데이터를 보면 28.6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신입사원의 서류 합격률이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49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요. 그중에서 면접은 한 16명 정도. 그리고 최종 합격하는 인원은 100명 중에 3.1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2013년 데이터를 보면 최종 합격 인원이 3.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니까 면접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 100명 중에 면접 몇 명이 오느냐? 2013년에 11.5명이었는데 지금 요번 나온 데이터를 보면 16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면접을 좀 더 많이 보는 거군요. 그렇죠. 면접 보는 인원은 늘어났는데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네. 이 얘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응시자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서류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합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 회사 이름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실수, 네. 또 작은 어떤 여러 가지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원 서류와 연관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채용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면접까지 가면은 이 확률이 높았는데 예. 이제는 뭐 면접은 몇 번이나 갔는데 번번이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면접을 좀 많이 보고 실제 되는 분들은 더 적어졌어요. 참 취업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뻔하지만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취업할 때 실수와 패턴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졸 구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뻔한 실수들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더 볼까요? 네, 아주 많습니다. 네. 조금 더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채용 시기인데요. 네. 채용 시기는 사실 1년 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업들이 사람이 필요할 때 뽑지 뭐 정해진 기간에 뽑지는 않거든요. 요즘은 수시 채용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네. 뭐 공채뿐만 아니라 이 채용 채널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수시 채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공모전을 입상했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뽑는 네. 공채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학교 추천 채용도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채용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구직자들이 정말 많이 실수를 하는 게요.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요. 공채 달력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면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의 그 서류 시작일과 마감일 이게 나와 있는 그 달력이라는 그 사이트 거기가만 있는데 이 공채 달력만 맹신하고요. 거기에 올라오는 회사들만 지원하는 이런 좀 그 안 좋은 이런 뻔한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만 계속 접수하다 보면 사실 6개월에 많이 접수해야 한 20-30개 정도밖에 접수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생애 미취업자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한번 해봤을 때 잘 안 되면 채널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고 채용을 많이 좀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1년, 2년, 3년 계속 이렇게 공채 달력만 맹신하면서 거기에 올라온 기업들만 계속 클릭해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옆에서 보면은 구직 활동이 마치 저희가 이제 취업 준비생을 취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 취준 생활 너무 즐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정도로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 세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혹시 자녀분이 이렇게 채용 전략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좀 옆에서 도움을 좀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런 친구들이 하나 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마스터본을 만들어요. 마스터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어떤 한 기업에 자기 미래를 책임질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 공용적이고 유니버셜한 마스터본을 하나 딱 만들어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본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데서 본인의 성공 취업이 시작된다. 이 부분 한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사회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시죠? 줄여서 예. 또 뭐 경단녀라고 하더군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은 더욱더 이제 옛날에 일하다가 육아나 개인 사정으로 일을 안 한 네. 기간이 많기 때문에 많죠? 예. 소위 이제 감이 더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예.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시는데 이런 실수를 피해야 될 게 있죠. 어떤 좀 겁니까? 크게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두 부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좀 나이가 있으셔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이제 좀 직장을 다시 구하겠다 이렇게 네. 오시는 분들하고요. 또 이제 20, 30대인데 육아를 방금 끝내서 이제 다시 직장을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좀 젊은 분들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 특징이 사실 뭐 정규직도 좋지만 조금 뭐 시간이 유연하거나 아니면 시간제 일자리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좀 일자리를 그렇죠. 많이 네. 선호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애들이 커서 이제 다시 나오시려는 분들 보면은요. 사진이 문제예요.
옛날 사진을 갖고 오십니다. 네. 예, 옛날 사진 갖고 오는데 저 얘기를 하다가 혹시 죄송한데 그 신분증 잠깐 사진만 볼 수 있을까요? 하면 한 7, 8년 전 사진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 뭐 그때가 제일 젊었다, 뭐 가장 이 사진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발 그 사진을 좀 최근 걸로 좀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일자리 소개시켜드렸듯이 방문 접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인화를 충분하게 하십시오. 처음에 그냥 한 5장 정도 보통 사진관에서 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좀 요즘은 많이 제출하시는 게 그 취업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좀 인화하면서도 충분하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분 중에 좀 젊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서류를 받아보면은요. 이분들은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내는 이런 회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좀 많으신데요. 잘 보면은 대학생 때 썼던 서류를 그대로 갖고 오세요. 갖고 오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글들 좀 특징이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생이라서 이제 그 자기가 신입사원 때 썼던 서류다 보니까 상당히 파이팅이 넘칩니다. 네. 읽어보면 거의 뭐 회사를 곧 집어삼킬 듯한 이런 내용들로 막 이렇게 네. 써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잘 읽어보시면은요. 자기가 졸업을 하면서 사회를 좀 떠나게 됐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자기 했던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안 하세요.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기술을 하셔가지고 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우리 평가하고 읽는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는 좀 더 알 수 있게끔 좀 글을 써주시는 거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이제 취업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취업 준비 때 뻔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 유형들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펀하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위클리 커리어 신현종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